자, 이런 요즘의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제 금융과 이 IT 기술이 합쳐진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학교들도 여러분들 이미 아마 다른 학교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학교 지원하시기 전에 다른 학교에 무슨 MBA 프로그램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나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 보면 데이터 애널리틱스 과정도 정말 많이 만들어졌고, 요즘에 AI 과정 MBA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디지털 금융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춘추 전국 시대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저기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16세기에 이 토마스 모어경이라는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토마스 모어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토피아의 저자죠. 그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만 진정한 교육을 받는 이는 드물다. 도대체 뭐가 교육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교육이란 데이터나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변화의 씨앗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는 토마스 모어경의 교육관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앰비셔스한 욕심 많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이런 목표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과 IT를 함께 공부함으로써 미래 금융의 변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금융 및 IT 융합 교육, 기법, 프로그래밍, 뭐 머신러닝 이런 거를 먼저 공부하고 활용을 찾는 게 아니라 금융의 관점에서 금융의 문제, 금융의 사업 모델의 관점에서 이런 핀텍 기법들을 같이 공부하는 실무 중심 교육. 마지막으로 이 한국 안에서의 이런 시각만 가지고 핀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핀텍 금융 허브를 방문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한 그런 그 감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글로벌 교육, 이렇게 세 가지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 혁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핀테크 전문가 양성을 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즘에 수요가 많은 꼭 갖춰야 되다 이런 핀테크 전문가, 어떻게 왜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에서 꼭 해야 될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성균관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연구 능력을 키우는 학교이고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대학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타임지에서 평가하는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평가 기관에서 전 세계 대학들을 랭킹을 매깁니다. 대학이 전 세계 엄청나게 많겠죠. 성균관대학교는 꾸준히 100위 내외의 등수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평가 기관인 QS에서도 랭킹 매겼는데 2022년에 97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지표들이 많아서 그걸 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국내 지표도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국가 고객 만족도, 이런 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고 만족도 조사를 한 거겠죠. 10년 연속 사립대학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너무 다양한 지표들이 이 성균관대학교가 연구 그리고 교육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성균관대 경영대학은 핀테크 관련된 국내 최대의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교육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경영대학들을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을 몇 개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BK22 플러스 사업이라는 걸 했거든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는 이 핀테크 관련된 2개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대죠. 그리고 유니크하게 핀테크 관련 분야에서 BK21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빅데이터, 지능, 산업, 문화, 고객을 연결시키는 크로스 경영 분야에서 BK21 플러스에 선정이 되었고, 또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핀테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가 BK21 플러스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성균관대학 경영학과는 이 핀테크를 공부하기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력도 물론 경영대도 굉장히 우수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 아직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 학교 조금 건물이 조금 오래된 면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 제2경영관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진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 MBA, 성균관대학 핀테크 MBA는 다른 MBA하고 뭐가 다를까요? 성균 핀테크 MBA는 최고 수준의 핀테크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교수님이 다양한 백그라운드, 어떤 분은 수학 박사도 계시고 통계학, 이런 법학 이런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교수님들께서 핀테크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개발해서 그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 있던 수업이 아니라 핀테크 MBA 과정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교수님 중에 4분은 핀테크 MBA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과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새로 모셔온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MBA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수님까지 리크루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핀테크 MBA는 정말로 저희 교육 커리큘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연코 저희 학교가 핀테크 MBA 관련된 핀테크 교육에 관련된 최고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핀테크 MBA 프로그램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최적의 이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토요 집중 수업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토요일에 수업을 듣고도 2년 후에 MBA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학기에 4개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희는 토요일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집중 과정으로 상반기에 오전과 오후 2과목을 듣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오전과 오후 2과목을 들어서 한 학기에 4과목을 토요일 수업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핀테크와 관련된 가장 핵심 수업들은 전부 토요일 오전 오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저희 학교 주말 토요일 수업만 들어도 핀테크 관련된 코어 수업들을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년 후에 핀테크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도 성균관대학 핀테크 MBA는 국내 MBA 중에 최고 수준의 장학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학금 제도는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요. 전 학기 학점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올해 만약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신입생인데, 그럼 신입생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입생 장학금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인터뷰도 하시고 지원 입학 원서를 쓰시겠죠. 거기에 내가 우리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입학해서 훌륭한 이 능력을 보여서 졸업하고 내가 정말 성균관대 핀테크 MBA에 많이 컨트리뷰션도 하고 그런 훌륭한 사회적인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인터뷰와 또 지원 서류를 통해서 증명을 하시면 이제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에 준하는 신입생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 보면 지금 3기까지 핀테크 MBA 원우님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정말 희생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원우회 회장님 같은 분들 보면 다른 MBA보다 정말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당연히 학교에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공로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서 원우회 회장이나 다른 기타 부회장 이런 분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학생 또는 성균관 가족 장학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국적자나 또는 가족이 2인 이상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30%의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지금 협약기관들도 있는데요. 이런 협약기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장학금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MBA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성균관대 MBA가 아마 가장 좋은 수준의 MBA 장학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최소 30% 정도의 학생이 지금까지 계속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장학금을 늘려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성균관대 핀테크 MBA가 공부하기 정말 최적의 환경을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화된 그 MBA 프로그램들, 뭐 금융 MBA나 핀테크 MBA가 하나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이렇게 어떤 심도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 공부하고 머신러닝 공부하고 또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응용하고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더 쌓아나가는 과정들은 한 가지 문제가 수업을 여러 개를 개설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MBA나 뭐 마케팅 MBA, 뭐 핀테크 MBA,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학해서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고 졸업할 때까지 같은 수업 듣고 졸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 학교 핀테크 MBA는 이거 장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기엔 또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입학하시는 원장님들 보면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양해요. 프로그래머들도 있고 10년 동안 프로그래머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금융권에서 10년 계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페이먼트 컴퍼니에 계시는 분도 있고 보면 경영학을 전혀 공부 안 하셨던 분도 있고 금융에 종사하셨지만 프로그램 모르시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이런 분들은 지금 같이 핀테크 MBA 코어 수업을 듣지만 당연히 본인에게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전문 지식들이 있겠죠. 아마 특히 경영학에 대한 좀 지식이 더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핀테크 MBA는 이런 분들이 일반 경영학 수업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교가 가장 큰 MBA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 MBA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MBA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MBA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좋은 MBA인데요. 이 과정은 저희 MBA하고 달리 특화된 MBA가 아니라 경영학 전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경영인을 키우는 MBA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금융, 뭐 회계 이런 다양한 수업들이 다 개설이 돼 있거든요. 저희 핀테크 MBA에 입학을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회계에 대한 지식이 좀 더 필요하다. 나는 금융 말고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이런 내지는 금융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들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핀테크 수업 외에도 그 EMBA 수업들은 주중 저녁이나 토요일에 저희처럼 수업들이 개설이 됩니다. 여기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원우님들이 학생들이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일괄된 어떤 패스보다는 누군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본인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커리어 패스를 계획해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게 가능하도록 매 기수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지도 교수를 할당을 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경우 지도 교수님과 만나서 본인의 이제 대한 커리어 패스 내지 공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 교수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시면 이 수업들은 코어 수업들은 같이 듣지만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수업도 들을 수 있고요. 또 본인에 따라서 어떤 좀 더 특화해서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맞는 공부를 본인이 더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커리큘럼을 볼 텐데요. 저희 학교에 지금 봄학기하고 가을학기 두 번 학생들이 뽑고 있습니다. 사실 가을학기는 이번이 처음 학생들이 뽑는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 만들 때 처음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끼리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이 AI나 머신러닝, 기계학습 이런 거 공부하기 전에 금융에 대한 지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 AI 머신러닝을 공부하고 나서 사업 모형 공부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 하셨던 한 플랜이 있었고 다른 분들은 그러지 말고 그냥 먼저 머신러닝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좀 개론 수준으로 금융 문제와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모형에 관련돼서 또 제너럴한 거를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만져봄으로써 본인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는 두 안이 있었는데요. 현재 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먼저 금융, 통계 같은 개론 수업을 듣고 나서 그 다음 학기부터 블록체인이나 머신러닝을 금융과 연결시켜서 수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오시는 분들은 실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다른 안, 먼저 머신러닝 금융, 블록체인 금융, 딥러닝 같은 기법들을 먼저 공부를 좀 하시고요. 물론 재무관리 수업을 통해서 기초적인 재무 지식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다음에 다음 학기 2학기인 2025년 봄부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와 금융시장의 변화 이 수업은 다양한 현재 존재하는 금융기관을 차례차례 공부하고 이런 기존의 금융 사업 모형과
이 핀테크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금융 사업 모형들이 있죠. 요즘에 P2P 보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페이먼트 컴퍼니도 있고 다양한 소위 얘기하는 핀테크 기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존재하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기업체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하고 다음학기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 기법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세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부터는 약간 더 제너럴하게 핀테크 사업 모형을 공부를 하면서 전에 배웠던 기법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지는 처음부터 공부했던 기법으로 어떤 사업 모형을 생각할 수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커리큘럼이 짜 있어요. 세 번째 학기는 더 다양한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전에 배웠던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 이런 기법들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화된 그런 공부를 더 하실 수가 있고 4학기 마지막 학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업도 듣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교육 목표죠.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핀텍 허브에 가서 그 나라의 핀텍 기업체를 방문을 하고 그 내부 스토리나 사업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캡스톤 연구, 한국말로 이제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 하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중에 뜻이 맞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분들은 제가 보면 선배들 보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3기 같은 경우에 기업체를 창업하시고 회사를 팔거나 내지는 지금 창업해서 지금 상장 바로 전 단계에 있는 회사 임원이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그룹은 이제 프로그래머여서 직접 본인이 앱을 만드시거나 아니 기존 회사에서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핀테크 MBA지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저희 졸업생이나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지향점이 있고 그 지향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교수님들의 이 도움을 받으면서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게 되고 다양한 사업 모형과 또 금융 데이터 또 다른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넓히고 또 핀텍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체들이 나왔는지 이런 거 공부하고 나서 4학기에는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진행을 하고 그 결실을 들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정말 저도 약간 가슴 떨렸는데요. 일기들 보면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인 삼성 같은 기업체 어디라고 굳이 얘기할 수 없지만 팀도 만들어지고 이런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 프로세스가 물론 그 봄에 오시는 분과 약간 다르지만 졸업하실 때까지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 오시는 분들은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약간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질문 시간 있지만 처음에 머신러닝 금융, 블록체인 금융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를 키우는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 소프트웨어과에 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경영학과에서 이 핀테크 기법,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 같은 기법으로 현실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신러닝 수업 시간에 파이썬을 사용을 하실 텐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시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샘플 코드를 주십니다. 그것도 설명을 다 해주시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한 3학기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받는 코드를 좀 바꾸거나 응용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쌓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면 파이썬 코드 첫 학기부터 너무 힘들어요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파이썬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수님들이 이미 짜져 있는 프로그램 주고 데이터를 바꾸거나 코드를 좀 바꾸면서 이게 어떤 원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원을 하시고 입학을 받으시면 입학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요즘에 인간 같은 걸로 파이썬 같은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회사에 너무 바빠서. 이런 분들도 과거에 저희 그 1, 2, 3기들을 보면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큰 문제들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파이썬 다 알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 파이썬 사용하지만 뭐 처음부터 다 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졸업생들이나 학생들 보면 큰 문제 없이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수업을 이 교육 목적에 따라서 제가 좀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나눠서 제가 좀 보여드려봤는데, 저희 수업 중에 전공 기반이라고 하는, 학부로 치면 전공 필수죠. 제가 옛날에 대학 때 전공 필수라 그랬는데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4개의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을 들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과 금융, 블록체인과 금융, 금융통계, 투자분석과 자산관리, 이 수업은 전공 필수입니다. 반드시 듣고 졸업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수업들은 들으셔도 되고, 딴 수업을 만약에 다른 수업 듣느라 못 들으면 못 들어도 졸업에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또 다양한 그룹의 수업들이 존재합니다. 전공 기반은 핀테크 MBA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머신러닝, 그리고 블록체인, 그다음에 통계 기법, 그다음에 자산 관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연결이 돼서 사용을 하는지, 어떤 문제 어떻게 금융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업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이 전공 선택 수업은 여러분의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커리어 패스들이 있는데, 지금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을 보면 크게 2가지 커리어 패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을 해서 그 회사를 팔거나, 현재 창업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 회사를 이제 상장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보면 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하는 거는 사업 기획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본인들의 뭐라 그럴까요? 비즈니스 경영 능력을 신장시키는 이런 분들이 한 그룹이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실제 지금 회사에는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AI 펀드, 머신러닝 펀드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분들의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업 모형에 관심이 있는 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바꾼다기보다는 실제 분석하는 기법을 AI를 써서 더 포캐스팅 파워를 높이는 이런 거에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크게 이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하자면, 제가 이름 짓기 이렇게 부릅니다. 핀테크 전문 경영인과 핀테크 데이터 분석가, 이 2가지 커리어 패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당연히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듣는 수업들이 약간 달라야겠죠. 만약에 내가 그 사업 기획을 하고 이 핀테크 기법이나 이런 새로운 금융인과 챗GPT나 아니면 이런 머신러닝 같은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이 일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 싶고, 기존에 해결 못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형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핀테크로 분리되는 전공 선택 수업들을 많이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제 수업인데요. 네,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으니까, 핀테크 금융시장의 변화가 보면 기존 금융기관 사업 모델을 다 공부하고, 새로운 핀테크 기업체는 기존 기업체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사업 모형을 가지고 있고, 이 사업 모형은 기존 기업체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는지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이런 새로운 IT 기술이라는 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고, 어떤 기존 기술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쨌든 사업 모형이나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부서나 새로운 업무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수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사업 모형, 이런 것들을 이 문제의 관점, 금융의 문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수업들로 구성이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창의적 종합석에는 심지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시간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안을 구상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이나 블록체인을 실제로 데이터를 많이 다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기계학습 방법론을 찾고 또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의외로 이 방법론들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의 특성이나 문제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던 AI를 쓰던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는 방법은 다양한 데이터를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을 따로 분리해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과목이라는 분야의 수업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1, 2기들 보니까 굴지의 기업의 임원이신데도 학부가 경영학이 아니어서 임원이 됐는데 본인이 한국의 굴지의 기업의 금융사의 임원인데 경영학을 한 번도 공부해 보신 적이 없어서 금융 수업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학교에 오면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금융 관련된 수업들을 들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묶어서 금융 수업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다양한 수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전공 선택 과목들을 선택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MBA 수업 중에 경영학 일반, 마케팅, 뭐 이런 다양한 인사 관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업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핀테크에 관련된 것만 제가 좀 따로 모아본 거예요. 자, 이런 수업들, 수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 학기당 어떤 수업 듣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졸업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수업을 듣게 되냐? 제가 알기로 졸업 요건은 45학점이에요. 근데 저희 지금 4학기고 매 학기 4개의 수업을 핀테크 학생들 위해서 개설을 합니다. 나머지 수업들을 여러분들 EMB나 이런 걸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학기에 12학점, 두 번째 학기에 12학점, 그러니까 한 수업이 3학점이기 때문에 1학기에 4학점, 매 학기마다 4 수업을 들으셔서 48학점을 취득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원우님들이나 입학하셨던 분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희 학교 수업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수업 듣고 주중에 저녁에 학교 오셔서 수업을 더 들으십니다. 보통 보면 저희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 15학점 정도는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이걸 들으셔야 된다라고 맨날 설명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더라고요. 또 다 15학점을 듣고 있는데 최소 12학점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어쨌든 근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핀테크 성균관대학 핀테크 MBA 과정에 굉장히 큰 재미있는 특성이 있죠. 저희 학교 복수학위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1년 반을 공부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가서 1년을 공부하면 총 최소한 2년 반이죠. 2년 반, 5학기를 공부를 하게 되면 성균관대학교에서 3학기를 학점을 받고 미국에서 1년 동안 수업 듣는 것 중에 일부를 성균관대학에서 인정을 해서 2년 반 후에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학위를 받게 되고 또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석사인데 데이터 애널리틱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그 과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3학기 동안 들었던 것들을 인정을 해서 원래 이것도 2년 과정인데요.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1년만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공부를 하고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2학 석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2군데를 따로 갔다면 몇 년이죠? 그러면 아마 4년이 걸렸겠죠. 자, 이런 특이한 제도를 제공합니다. 아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까지 선택을 해서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핀테크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분들 더 이런 기법을 정말 손에 익혀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본인이 정말 잘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맞는 패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지는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꽤 맞는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미 설명드렸는데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복수학위 선택을 하시게 되면 3학기 끝나고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원서를 내시게 되냐면 올해 입학을 하시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한데 가을에만 입학 지원이 닿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어쨌든 3학기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금은 저희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학교 등록금을 내시면 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담당하시는 오셔서 입학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Q&A 세션에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들 질문도 같이 한번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우 선생님께서 나와서 안내해 주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핀테크 MBA 행정실에서 이제 MBA 과정 담당하고 있는 김민우라고 하고요. 저희 간단한 입학 안내랑 그리고 뭐 전형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현재 재학생분들입니다. 저희 여성 원우분들이 약간 더 많으세요. 여성 원우분들이 남성 원우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데 거의 뭐 비슷한 성별 비율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3, 40대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20대 분들이 소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나이 차이가 막 나더라도 이제 서로 굉장히 뭐 형 동생, 누나 동생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다들 굉장히 잘 그렇게 지내고 계시고요. 학부 전공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MBA다 보니 상경 계열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IT 관련해서 공학 쪽으로 전공을 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그리고 기타 전공하신 분들도 조금씩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재직 중인 그 회사 현황은 아무래도 금융업이 가장 많지만은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금융업이 가장 많지만 그 외에 다른 기타 업종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학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원우분들께서 각자가 이제 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원우분들이 잘하는 것을 본인 것으로 습득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굉장히 좋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윈윈하는 그런 좋은 MBA 과정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사 학위가 있으시거나 혹은 법령에 의해서 동등 자격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뭐 재직 중이 아니시더라도 지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UA 어플라이에서 지원을 하시게 될 텐데 입학 원서나 뭐 학업 계획서 등등 이제 필수 서류들을 첨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필수 서류 외에 어학 성적이라던가 기타 자격증이라던가 본인의 그런 장점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선택적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서류 심사를 해서 결격자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지금 원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가 5월 이제 셋째 주 정도 됐을 텐데 이제 5월 24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일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18시까지 저희가 UA 어플라이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 27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그때까지 저희가 서류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 토요일인 6월 1일에 저희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프라인 면접을 진행하고요. 잠시 며칠 뒤에 6월 7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저희 간단한 이제 입시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를 드렸고 앞서 이제 저희 학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학과장님과 함께 혹시나 이제 지금 줌으로 실시간 이제 입학 설명회를 들으시는 분들로부터 저희가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네. 그 줌 채팅란에다가 네네.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고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혹시 채팅창을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저희가 그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조금은 정리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좀 페이지 좀 넘겨 주시겠어요? 네, 요거를 저희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내용들을 받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가장 흔하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입학 심사 기준이에요. 입학 기준 뭡니까? 그러면 정말 기준 딱 정할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뭐 삼성금융사에 있는 임원이시고 어떤 분들은 변호사도 있었고 이런 분들을 한 가지 잣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말했던 20대 이런 약간 핀텍 관련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한 잣대로 설명 안 됩니다. 입학 기준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입학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원 서류와 인터뷰에서 여러분의 포텐셜을 보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들어와서 졸업하고 나면 나는 현실에 구체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희들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리한 건 다 하시면 돼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 점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영어 점 당연히 좋으면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 심사에 포지티브로 작용합니다. 근데 영어 점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원이면 또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얘기만 하셔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아까 다른 분, 20대의 분이다. 이분은 지금 회사에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은 본인이 뭘 꿈꾸며 핀테크 MBA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걸 듣고 여러분들을 심사하고 입학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은 여러분이 핀테크 MBA 들어와서 얼마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멋진 분인지 이런 걸 잘 설명해 주시면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되게 너무 다양한 백그라운드 분들이 많으셔서 딱 일관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런 이유로 다른 다양한 이유로 우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영어 점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 점수 심사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면 영어 점수 제출하십시오. 그럼 반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점수 반영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학할 때 도움 되죠. 근데 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거긴 또 그 입학 미니멈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기 전까지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영어 점수 미니멈이 얼마였죠? 네, 750. 토익. 네, 토익 750. 뭐 토플도 점수가 다 토플은 80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준이 되게 다양한데 토플 80이나 토익 750 이상이 되면 입학 지원 가능하고요. 뭐 지금 일기에 먼저 가셨던 분이 이제 지금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서 지금 잡을 잡아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 영어를 그렇게 딱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미국 가서 잘 생활할까? 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그 졸업 요건 중에 인턴이 있어요. 인턴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구해주기도 하고 또 이게 한국 교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하면은 거의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처음 가셨던 분이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했는데 좀 놀랍게도 거기 학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잡을 잡는데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유럽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미니멈 점수를 지원하기 전까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지원 점수 미니멈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원래 여러분이 직접 지원을 하시면 그거보다 원래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거보다는 리퀘어먼트 좀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 학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따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점수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시는 분들은 필요하다. 아닌 분들은 지원할 때 유리하면 하고 영어 잘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된다.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계속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핀테크가 사실 아까 그 JP 모건 체이스 사업 보고서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기법으로서 실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실험적으로 해결해 보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핀테크를 하면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딱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재학생과 졸업생을 보면 어떤 분은 창업을 해서 그 회사를 다른 회사에 팔고 또 사업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현재 창업을 많이 진행이 돼서 상장하기 전 단계여서 저희 학교 과정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를 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체에 계셨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예, 회사에 새로운 팀이 생겨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아까 그 머신러닝 같은 거 배워서 자사 운영 관련돼서 다른 데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뭐든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과정하고 비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새로운 컴퍼니를 시작하고 사업 모형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회사에 계시던 분들도 약간 새로운 그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시거나 개선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직도 가능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질문 있나요? 네. 재학생 중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사실은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아요. 2기에 한 4명 있었죠? 예. 그리고 은행 분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의아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그 설명회 오신 분 중에 은행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 AI 때문에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이 광고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신문 광고를 내도 신문을 안 보시고 이 타겟 광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실험적으로 지금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냈었는데 그래서 은행 분들이 많이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은행 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핀테크 회사들, 페이먼트 컴퍼니 뭐 창업하고 파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은행 분도 있고 증권사 분들도 있고 보험사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금융권 분들이 많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신입생 선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최대는 30명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하반기, 전반기, 하반기 나눴기 때문에 저는 좀 소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좀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학생이 너무 많으면 교수님들이 이걸 다 신경 써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머신러닝, 블록체인 코드를 주시고 파이썬에서 이걸 이제 학생들이 돌리면서 이거를 응용도 해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기도 하고 그런 실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0명, 20명만 넘어가도 사실 수업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바램은 한 15명 정도에서 한 20명 사이 많으면 15명 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그래야 지금 실습을 하면서 수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면 이거 MBA 치고 너무 작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과정 지금 3기까지 지금 입학을 했는데요. 저희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 카카오뱅크 사장님도 오시고 토스페이 CTO도 오고 이번에도 지금 뭐 디스템버라고 하는 핀트인가요? 거기 사장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세미나 하는데 1기부터 3기까지 다 옵니다. 저희는 모이면 재학생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학생들까지 다 와요. 그래서 본인들 동기는 좀 작게 저희가 일부러 유지하는 면이 있는데 그룹 활동할 때는 정말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오시면 약간 놀랄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우리 기수반이 아니라 선후배가 다 모여서 하는구나.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규모에 대해서 조금 약간 우리가 규모 작게 하지만 진짜 규모는 작지 않다. 점점 커지고 있다. 다른 MBA보다 정말 끈끈하고 제가 보기에 학생들 간의 시너지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10년 된 프로그래머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몇 명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까 같이 사업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기업 임원들도 있기 때문에 다들 가진 그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이면 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질문 없으시면 등록금 어떻게 되냐고. 등록금이 어떻게 되죠? 1060만 원입니다. 네. 저도 등록금을 싸게 하고 싶지만 어쨌든 장학금을 제가 핀테크 MBA 학과장으로서 요즘에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장학금을 최대한 늘려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등록금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저희 학장님도 굉장히 서포티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어쨌든 지금은 1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인가요? 이게 뭐지? 이쪽에 가지 보이나? 유업 사우스캐롤라이나 어널리틱스 복수하기 하는 경우에 영어 점수 아까 말씀드렸죠. 예. 토플 80, 토익 750. 네. 그 점수가 아주 낮지도 않지만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제가 보기 토익 750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3학기 무조건 하고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등록금도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시면 사우스캐롤라이나 1년 있으면 거기서 등록금 내셔야 돼요.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학교도 내년에 지원할 때 얼마인지 본인들도 모르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 브로셔를 보면 생활비하고 등록금 합쳐서 얼마 정도 1년에 필요하니 그랬더니 3만 불 좀 넘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생활비라는 게 풍족한 생활비가 아니고 정말 최저 생활비. 최저 생활비하고 등록금 합치면 3만 불 정도 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7번째. 금융이나 IT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 아까 보셨죠? 예, 사회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분이 처음에 진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막 입학하기 전에 저 파이썬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막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되게 즐겁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 듣는데 너무 막 재밌고 너무 쉽다. 이분은 제일 손해 보시는 분입니다. 왜? 너무 쉬운 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공부할 때 막 고생했다고 난리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그분이 제일 도움 많이 받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분은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자기가 원래 못하던 거였으니까 그 고생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분이 제일 도움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IT 관련된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조금 당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드는 만약 문과 출신이다. 내가 무슨 완전 문과다. 사회학과 출신이다. 그래서 코드 프로그램 뜨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 언어 논리하고 프로그램 언어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프로그램 언어는 한 번만 딱 실수해도 프로그램이 안 돌아.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말할 때는 뭐 주어 동사 좀 안 맞는다든가 표현이 좀 틀려도 다 알아듣고 서로 이렇게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컴퓨터 사람만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을 안 합니다. 중간에 프로그램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프로그램을 안 내보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소한 거를 하나씩 다 신경 쓰면서 좀 봐야 된다는 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 과정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에 뭐 C 언어 무슨 파이썬 처음부터 뭐 다 가르쳐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좀 요즘에 사실 워낙 인강들이 잘 돼 있어서 여러분들 웬만한 유튜브 보시면 파이썬 기초에 대한 거는 그냥 혼자 앉아서 공부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엔. 저희는 그런 것도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만 그거보다는 교수님들이 만들어진 코드를 주시고 그걸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데이터를 바꾸거나 그 일부분을 바꿔서 본인이 원하는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걸 이제 4학기 통해서 여러 번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 짤 수도 있어요. 이게 보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저희 때는 정석 공부했는데 요즘도 정석 공부하더라고요. 처음에 공부하면 다 어렵죠. 한 3번 정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득도한다 그러나 약간 감이 옵니다. 저희 과정이 머신런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업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학기 정도, 1학기 반 정도 고생할 수 있는데 한 3학기 되면 이때는 이제 약간 득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3학기 정도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 저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IT 전공장이 아니어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 전에 입학하셨던 분의 그 케이스를 보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MBA는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MBA는 혼자 공부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원우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옆에 10년 된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동기에.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시면 돼요. 그걸 다 공부해서 10년 된 프로그램만큼 내가 하겠다? 그게 이상한 거죠. MBA는 그런 겁니다. 원우들끼리 평생 같이 할 원우들과 함께 일할 때 내가 프로그램 부족하면 10년 된 프로그램 하신 분이 그다음 같이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들어왔네요. 토요일만 수업을 들어도 졸업이 가능? 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코어 수업들은 토요일 날 오전 오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가지가 이슈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 너무 바빠가지고 토요일 날 막 3주를 연속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 학점이 나가기 힘듭니다. 이건 교육법의 문제예요. 저희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업의 3분의 1 이상을 안 들으면 교육법에 학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텐시브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봄 학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을 학기를 예를 들어 여러분 입학을 하시고 가을 학기인데 가을 학기가 상반기 8주, 하반기 8주예요. 상반기 8주에는 토요일 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3번 이상 빠지시면 지금 8주인데 3번을 빠지면 3분의 1 이상을 빠지시게 되잖아요. 이러면 교육법상 학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신경.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2번까지 빠지고도 학점이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토요일 날은 반드시 수업을 들어오시면 되고 토요일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졸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저기 보여드렸잖아요. 평균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뭐 삼성의 굴지의 금융기업의 상무고 어떤 분은 지금 2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이분은 페이먼 컴퍼니 이런 데 계세요. 그래서 평균 경력이 얼마나,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게 있나요? 이 평균을 내기에는 이게 너무 너무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되돌아보면 뒤로 넘어갈 수 있나요? 네. 자, 이렇게 20대가 제일 작습니다. 20대 제일 작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기수마다 좀 구성이 다른데 일기들은 대기업체 임원이나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었고 2기는 젊은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는 20대가 좀 많았어요. 3기는 40대인데 뭐 10년 된 프로그래머나 아니면은 창업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무신사 뭐 이런 거 관련된 회사 만들었다 팔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현재 창업이 바로 그러니까 상장이 바로 전 단계인 회사 이런 데 계시는 임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40대입니다. 40대예요. 그래서 이게 기수마다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얘기 드리지만 저도 놀랐는데 이분들이 다 만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20대 분들은 지금 회사의 임원이나 큰 회사의 임원이나 핀테크 창업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들 만나고 싶어 해요. 네. 또 이분들은 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하고 같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저 놀랐는데 삼성이나 현대 이런 대기업체들이 요즘에 진짜 제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회사 내에서 벤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아이디어로 부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만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수마다 나이들이 달라서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나이가 몇 살일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봐야 합니다. 평균 경력이요. 그러니까 이 젊으신 분들은 한 4년, 3년.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는 당연히 40대 이상은요 경력이 뭐 10년, 15년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뭐 그냥 다들 20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7년? 네. 20대 분들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은 또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좀 있으세요. 4, 5년 정도 있으세요. 2, 3년, 4, 5년. 그렇게 있으십니다. 네. 그거는 아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하여간 삼성전자에서 1기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했는데 그거가 너무 좋아서 삼성전자에서 팀을 만들고 거기 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그분도 놀랐습니다. 본인도 숙제하다가 숙제가 삼성전자의 부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팀장으로 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 핀테크 MBA 하면서 너무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매일매일이 기대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평균 연령을 왜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이 이제 삼성금융 계열사의 상무로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 나이 많으세요. 저랑 비슷한 나이신데 만나서 얘기하면 20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뜻으로 나이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네. 저희 진짜 이게 약간 트렌드가 이게 이 머신러닝이나 이런 핀텍 같은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이 보니까 약간 나이를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젊으시는 거,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잘 어울리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 평균 연령을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평균 연령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평균이 여러분들 나중에 입학하시면 알겠지만 평균은 언제만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 정규분포라는 거 배웠나요?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경우에 그땐 평균이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찢어져 있으면 평균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너무 약간 궁색한 답변인가요? 네. 지금 제가 점수 넘버가 없네요. 평균 경력이 얼마 되는지. 다음번에 할 때는 좀 계산을 해보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약간 핀텍 사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든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생기면 버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2000년에 기억이 있는데 2000년에 우리나라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회사들 주가가 엄청 떴다가 반으로 다 폭락했어요. 다 망하고 아이러브스쿨도 망하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회사가 된 거죠. 지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머신러닝도 그렇고 이 AI도 약간 엄청 큰 혁신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만들어지고 좀 있으면 또 많이 망할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중에 살아남는 회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카카오 같은 회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닷컴 버블 때 닷컴 회사 다 많이 망했지만 카카오 지금 카카오 톡이 없으면 전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게 시작되는 초창기에 지금 계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10년 지나서 머신러닝, 블록체인 이런 거 다 회사에 들어와 있으면 학교에서 사실 수업을 들어도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차라리 실무에서 경력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제이미 다이먼드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네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 경영자들한테 해서 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고 돼 있고요. 사업 보고서에. 이건 지금 이 기법들이 아직 완전히 사용되는 기법을 아직 어떻게 되는 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꾸로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실무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되게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학과장이 아니어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분들 다 지원하셔가지고 본인이 꿈꾸던 미래를 본인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